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매실이 최근 대규모 우박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실추라는 고사하고 피해 복구조차 막막한 농가가 수두룩하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매실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한 영농조합 작업장입니다. 선별 기계는 가동이 멈춰 있고 포장 상자는 비닐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출하가 이루어질 시기지만 인근 매실농가 대부분이 최근 우박과 돌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으면서 작업장으로 들여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 농가도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선별장에 지금 현재 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가지에 달린 열매에도 상처가 생겨 팔 수가 없어 이미 주문받은 택배 물량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나이 자식 엄마 같은 분들은 지금 방에서 울고 난리예요. 매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매실청을 만들기 위해 사다 놓은 설탕들도 포대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설탕이 굳어불고 돈을 가져서 못 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도 지금 없고 지금 막막합니다. 지금. 매실의 재보험 가입률은 2%에 불과해 모든 피해는 농가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보통 태풍이 오기 전 수확을 끝냈고 올해같이 우박으로 피해를 입는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90만 원 남짓한 긴급 생계비와 농약값으론 복구 작업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최소한 실질적인 복구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자체와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뭄으로 광양 지역 매실 수확량이 예년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관내 매실 수확량은 6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생육기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고 있다며 하반기 강우량이 늘면 다시 생산량이 늘고 보합세인 매실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25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에 긴급용수 개발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강우량은 182mm로 전년의 33% 수준에 불과해 10개군 4,000헥타르에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70주기를 맞는 여순 사건. 정작 그 현장인 여수에서는 아직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 정례회에도 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정문 앞에서 유족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보류된 여순 사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열리는 정례회에는 여순 사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는 조례안. 그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3년째 표류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의 의지의 박약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4선 동안 여순 사건 특별법을 한 번도 적극적으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의 정당 분포는 국민의당 6명, 더민주와 민중연합당 각각 1명으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 5명이 보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유족회와 보훈단체 간의 의견차가 원인이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당 차원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낙연 당시 후보자까지 여순 사건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단지 4.3보다는 좀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어떤 특수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여수를 제외한 40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여순 사건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100원 택시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옥룡면 제동마을과 광양읍 무선마을 등 11개 농촌마을에 운영 중인 100원 택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 910여 명 가운데 98%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용 목적으로는 병원 방문이 46%로 가장 많았고 시장과 여가 활동이 35%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1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바다 위에 섬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다도해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데요. 그림 같은 다도해 풍경을 고급 요트를 타고 만끽할 수 있는 체험 상품을 자치단체가 직접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 하얀 돛을 펼친 요트가 항해에 나섭니다. 오가는 어선들과 양식시설, 떠나온 항포구까지 섬들과 어우러진 모습은 정겹기만 합니다. 천사의 그 섬이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나와 보니까 더 그거를 느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최대 시속 18km로 47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대형 요트는 침실까지 갖추어 숙박도 가능합니다. 즉석 사진과 돛대 올리기 같은 선상 체험은 물론 눈을 뗄 수 없이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선장의 구수한 설명은 덤입니다. 청정 갯벌이 많아가지고 지주식 김 양식을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도 많이 드시고.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인 2시간 30분 코스와 8시간짜리 코스 중 관광객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바다 배를 타고 대자연을 보니까 마음도 확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좋네. 전남 신안군은 이달 말까지 무료 체험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요트 체험 상품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도내 교통 관련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차량 정비소와 아파트 놀이터 등 도내 185개 지점에서 토양 내 중금속과 산도 등 오염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혁신도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최대 현안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광주 지역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 광주 간 고교 공동 지원제 문제부터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어떤 교육 이 광주로 흡수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남은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고자들만 다니는 그들만의 학교가 돼버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지원제 성사 여부를 떠나 혁신도시 학교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국립중고교 설립 동의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며 2020년까지 새로운 공립학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강한 사립고, 그 강한 사립고는 뭐 광주나 아니면 장성고, 창평고, 능주고 이런 강력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립고, 뭐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립고를 하나 저희 추진을 해주고요. 새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 혁신도시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만들지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신설 때문에 자꾸 학교가 시끄럽고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당장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공론화되다가 혹시 학교가 늦어지는 건 아닌지. 한정공대 설립 가시화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 문제. 혁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초중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양시가 정주 기반 확대를 위해 성황 도의지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성황동과 도의동 일대 65만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1,147억 원을 들여 3천여 세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항과 산단 개발 등에 따른 원활한 택지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내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순천시가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실시된 2018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전체 7개 신청 지역 가운데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0일부터 사흘간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6억 원이 투입돼 공식 기념 행사와 문화예술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각지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여수시 오동도 앞 해상에서 56살 김모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1.3톤급 레저보트가 엔진 이상으로 표류해 구조됐고 오후 5시 20분쯤에는 고흥군 외나루도 앞 해상에서 790톤급 부선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해안가에 올라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다를 찾는 수상 레저 활동이 늘고 있다며 안전점검과 기상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순천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한 1조 1,500억 원의 예산안과 재개정 조례안 심의에 나섭니다. 한편 어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정철균 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가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지자체마다 방역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내 진출입 축상 차량과 운전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마다 소독약품을 보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가금류 축산시설에 출입할 때 소독 필증이 필요하다며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